APR 2026년 1분기 실적을 슬프트 회계로 분석하고 연말 매출액까지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익분기점도 예측합니다. 매출 123.5%가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168%가 증가했습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은 2.5회전으로 예상이 되고 PBR은 29.27로 매우 높은 상태입니다. 비성분 공시 데이터 불성실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26년 상반기 가장 높은 수익률 종목들이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안익주 한국경제TV에서 올해 그 삼전이나 그 닉스 외에 가장 높은 수익률을 상승률을 올린 것이 삼성전기라고 소개하면서 다른 데도 있습니다. 이런 데를 좀 분석해 보고 싶은 그런 또 동기가 부여되네요. 그리고 이 삼성전기에 이어 셀트리온, 두산에너빌리티, APR, 두산, 현대로템 등 이렇게 돼 있는데 외국인들이 APR도 많이 샀다. 그래서 APR을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사진은 삼성전기 쪽 사진입니다. APR에 대한 사업계획입니다. 본사는 송파구 오림평로 300번지 롯데월드타워 36층에 임대료가 비싼 그 건물에 들어가 있네요. 화장품과 홈뷰티 디바이스를 주요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고, 화장품은 매틱큐브, 더마코스메틱, 에이프릴 스킨, 고기능 저자극 피부 솔루션, 포멘트, 라이프 스타일 뷰티 등의 브랜드가 있다. 뭐 이렇게 하면서 자신들의 제품을 소개하고 있고, 이것은 이 모델이 뭘 선전하는 건지 모르지만은 어, 이게 뭐 뭘 어디 마사지 할 때 쓰는 건가요? 뭐 이런 것도 그 하고 있네요. 주가는 38만 2,500원으로 1년 전보다 177.6%가 상승했습니다. PBR은 29.27이 되겠습니다. 무려 1742%가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그 5% 이상 주주는 김병훈 씨가 31.94%, 연금공단이 7.83%, 외국인이 37.32%를 가지고 있는데 JP 모건, 메릴린치, 모건 스탠리가 띕니다. 스루풋 회계로 분석한 결과인데요. 원가 회계하고 차이가 없는 것을 전제로 분석한 겁니다. 제조업 형태로 이 결산이 됐습니다만은 유통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매출은 5,947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23.5%가 증가했습니다. 엄청 많이 증가를 했네요.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110.9%더 낮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 갭이 12.6%이기 때문에 우리는 상품 매입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1차 추론을 할 수 있습니다. 또는 판매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추론할 수 있습니다. 스루풋율은 1.4% 상승했고요. 운영경비는 113.3%나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운영경비율로는 2.5% 하락입니다. 따라서 TOE 생산성은 1.46으로 거의 10%가 상승했고 영업이익은 1,409억 원으로 168%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연간 재고 회전율은 2.5회전 정도로 나오는데 유통업으로서는 이게 좀 더 높아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재고가 너무 많이 가지고 있다. 원가 회계 손익은 참고적으로 그냥 또 봐주시고요. APR은 기타 영업손익을 영업이익 범위로 적용하고 있는 그것을
제가 그냥 표준 틀에다가 맞췄습니다. 세전이익 다음에 재무비용을 또 추가로 떨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재무비용을 이 투자 손익에다가 그냥 갖다 붙여가지고 전체 세전이익은 맞췄습니다. 왜 일반적인 폼을 따르지 않을까? 여기부터 좀 고개를 갸웃하게 됩니다. 뭘 보기 위해서 손익계산서를 그렇게 만들까? 재고자산 내역입니다. 제품과 상품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합쳐서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은 2360억 원, 연초 재고보다 무려 728억 63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원재료 없이 제품은 있을 수 없죠. 여기 밑에 원재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들어보면은, 읽어보면은 회사는 자신들의 설계 디자인 상품을 외주로 주고 제품으로 매입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부재료는 2026년 1분기에 2억 9,400만 원이 처음 발생이 됐습니다. 조금 자기네들이 약간 포장이라든지 부재료니까 이런 작업을 하는 건데, 이 금액이 어, 뭐 매우 자금으로 그 가공 비율이 없다고 일단 인식을 한 거죠. 그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성분 내역을 이런 식으로 공시를 했는데, 매출원가 판관비 기능별 합계액이 241억 분이 되질 않습니다. 도대체 이 범위가 뭔지, 감가상각비가 본사 건물에 대한 것만 되어 있습니다. 어, 종업원 급료도 그 172억 원이면은 이게 전체 인원 같지도 않고요. 매출원가에 들어가는 또 인건비가 있고, 그래서 뭔가 자기네들이 작업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전체 규모로는 이게 매출원가하고 어, 판매관리비를 합한 금액으로 일반적으로 공시를 하는데, 뭘 갖다가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APR로 공시한 비성분 데이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조선천지에 이런 공시는 처음 봅니다. 원가손익도 이상하게 표준틀을 벗어나고 비성분 공시도 벗어났습니다. 이는 정보 소비자를 모욕하는 행위로까지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무슨 옛날 그 이병헌이가 나왔던 얘기 보면은 그 김영철 씨라는 그 배우가 너는 나를 모욕했어, 뭐 이런 얘기가 나오죠. 음, 그래서 제가 매출원가와 판매관리비 합이 4,538억인데 여기에 맞춰서 뭔가 재료비하고 그 다음에 운영경비를 나눠보려고 그랬는데 방법이 없어서 이 매출원가 자체가 MC 매출원가 재료비로 보고 일반 표준 공시대로 재고자산의 변동, 아까 728억 원이 증가했기 때문에 비성분에서는 마이너스로 비교가 되고요. 그리고 제품 및 상품 매입으로 2,173억 원을 역으로 도출을 해놨습니다. 이것이 133.7%가 증가했습니다. 합쳐서 그 MC 매출원가 재료비는 110.9%가 증가했고 운영경비는 113.3%가 증가했습니다. 재고자산 변동은 1, 2단계는 제가 맞춰준 수치니까 의미가 없고, 전체 재고 증감을 현금흐름표 기준으로 비교를 해보니까 16억 1,600만 원 차이가 있습니다. 재고자산 평가 손실 액을 이게 현금 쪽에서 마이너스는 환입입니다. 이것을 가감하면 3억 6,600만 원 차이가 있고 전년도에도 차이가 있는데 이 갭만큼 불투명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요 운영경비에서 인건비가 186억 원 37.1% 증가했습니다. 직원 수는 657명으로 103명이나 크게 증가했습니다. 연간 평균 임금은 1억 1,340만 원으로 이게 공장을 가지고 있다면 이런 인건비가 나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유통업은 100% 거의 유통업이다 하고
분석하는 것은 맞을 것 같습니다. 노동 생산성 7.8로 상승했고 상대적으로 노동 분배율은 떨어졌습니다. 판매 수수료가 24.7% 증가했고 지급 수수료가 무려 164.7%, 이 매출 증가율보다 더 높게 증가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직원 수 증가도 이 매출 증가하고 인건비도 증가했기 때문에 상관관계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경영평가지표로서 연간 재고 회전율은 2.4회전, 유통업으로서는 매우 낮은 겁니다. 재고가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슬픈율은 1.45% 상승했고요. 어쨌든 두 가지가 동일한 방향으로 변동이 됐으면은 투명회계 가정을 세웁니다. 영업구매 평가지표로 매출채권 수금 속도가 2.8회전, 수금 속도가 빠릅니다. 매출이 그렇게 올랐는데도. 그리고 매입 채무 지급 속도가 오르긴 올랐어도 0.7회전밖에 안 됩니다. 이 갭이 1.1회전 정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수금하는 속도보다 납품 협력업체 대금 지급 속도는 매우 느리다는 것을 보였죠. 이것은 상도에 어긋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두 가지 경영평가 지표가 다 상승했기 때문에 투명회계 가정을 하는데, 이것을 입증하려면은 상품 매입 가격이 하락해야 되고 판매 가격은 인상이 돼야 됩니다. 또 필연적으로 존재할 다른 증거를 들려면 수량에 의한 재고 회전율도 상승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회사는 원재료 가격 추이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표현을 해보고 싶어요. 말장난하지 말고 자신들의 매입 가격을 공시하면 그만 아니냐. 제품 가격 추이도 변동 추이를 나타내기 어렵습니다, 이랬는데 제품을 합리적으로 분류하여 공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이것도 말장난이다. 소비자 불매감 아닐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재고자산 회계 투명성, 매출원가 투명성, 투명하다고 가정을 했는데 투명성을 입증해 주고 싶어도 입증이 불가하다고 보겠어요. 이 제품이나 상품 매입 가격이 하락하고 판매 가격이 상승해야 되는데 알려주질 않으니까 제가 증명해 줄 수가 없는 거죠. 어쨌든 1분기 실적을 토대로 연말 매출액을 예측해 봅니다. 전분기보다 123.5%가 증가한 꼴이죠. 그래서 어쨌든 1분기 실적에서 운영경비 1 더하기 300% 하고, 그 다음에 영업이익도 3배가 늘어난다고, 아니 4배죠. 그러니까 1 더하기 제가 300% 산식을 통해 가지고 이것을 스르픈율로 나누면은 2조 3,790억을 할 것 같다. 그리고 매출 재료 비율도 동일한 방법으로 매출 재료 비율로 나누면은 동일한 매출액을 예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단순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나 이제 밑에 운영경비 이런 근거를 대 가지고 하는 것을 보여줘야 되겠죠. 단순히 여기 매출액에서 이런 것보다도 이런 베이직을 통해 가지고 스르픈율로 나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질 높은 분석을 및 예측을 해보죠. 작년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제가 했다면은 매출액 예측을 1조 644억 원 했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 결과를 보니까 1조 5280억을 했습니다. 그 갭이 30%면은 이건 엄청 틀린 거죠. 그러니까 작년에 왜 이렇게 작년에도 급격히 왜 매출이 됐느냐, 홈페이지에서든 정보로 분석을 해보면은
2025년 경주 에이펙 협찬 브랜드로 선정된 것이 매출 증가의 효과로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시진핑 부인이 사가면 중국 관광객 폭증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때 아모레 뭐 LG 생활건강 이런 데가 녹아났는데 시진핑이 왔을 때 그 부인이 그 사가면은 다들 따라 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 여자 그 백악관 대변인 있죠. 그 미인 아주 그 젊은 그 백악관 대변인 이름이 뭐라고 하더라? 토끼 그 레빗인가 그렇죠? 쇼핑하는 것이 뉴스에도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아마 그런 효과가 아닌가. 그 외국인들도 와가지고 그 미국 사람들 또 중국 사람들도 와가지고 이 경주 에이펙 회의 때 그 시진핑 부인도 아마 왔던 것 같은데 잘 기억이 없습니다만 어쨌든 뉴스에 나온 것은 그 백악관 대변인이 쇼핑한 거 그거 나왔었어요. 그리고 손익분기점 올해는 8.25월에 도달할 것 같습니다. 1조 6천억 원대가 손익분기점인데 이게 8.25월에 도달할 거고 전년도에는 8.8월입니다. 뭐 이 정도면은 상당히 괜찮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년보다 약 20일 앞당겨질 전망입니다. 자, 그래서 어, 작년에는 뭐 에이펙 특수라는 게 있었다고 보고 1 더하기 300% 그냥 해도 그만인데 1분기 때도 매출이 크게 늘어서 조금 소심하게 한 20% 줄여봤습니다. 그래서 매출액이 2조 2,600억을 할 것으로 액션 플랜 실행 계획을 세워 봅니다. 그런데 요것이 그 매출 달성 시기는 11.4월로 거의 뭐 12월 달 어, 저기 그 되기 전에 이미 그 달성할 것 같죠?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만은 그 매출 추이가 좀 줄어들면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어, 계약을 2조 2,260억 이렇게 그 사업 계획을 확정하는 거로 그러면은 영업이익이 한 4,736억 원 남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좀 더 욕심을 내자면은 재고 회전율을 3회 전까지 해보자. 그러면은 매출액이 2조 7,694억 원이 돼서 영업이익은 7,143억 원으로 크게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해 봅니다. 원가 회계가 현실을 지배하기 때문에 재고가 30% 감소했을 때와 30% 증가했을 때 각각의 매출 원가를 예측해 봅니다. 재고가 감소했을 때 매출 원가는 8,967억 원이나 되고 재고가 증가했을 때는 7,550억 원으로 그 차이가 매우 크게 납니다. 따라서 이 매출액도 매출 목표도 재고가 감소한 거를 기준으로 하면은 2조 6천억 원을 달성해야 되고 동일한 영업이익을 내기 위해서 재고가 증가할 때는 2조 4천억만 거의 뭐 한 1,500억 정도 차이가 있게 매출이 안 일어나도 동일한 영업이익은 나는 게 이게 원가 회계의 아주 마녀 같은 로직이죠. 그래서 이것을 그 어떤 납품 단가로 그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어, 어디다 납품하는데 뭐 세트로 해가지고 그 한 100인분, 100인분 정도 어, 재료비 82만 원, 유통업이니까 가공비 없는 거로 하고요. 판매 관리비가 많이 들어갔죠. 117만 원, 합계가 199만 원, 여기에 마진 53만 원을 붙입니다. 그러면은 252만 원에 팔기로 하는데 스루풋은 무슨 얘기요? 스루풋 쌀하면 다른 업체에서는 226만 원이면 된다는데 그러면은 53만 원 이익을 보려고 그랬는데 20만 원도 안 되는 18만 원뿐이 이익을 못 본다.
자, 그러면은 그 원가 회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 동일한 매출액을 그 스루풋이 매출 증가를 한 만큼 어, 영업이익을 더 올리려면은 어떻게 할 거냐? 매출 원가를 줄여야죠. 이 39.7%에서 30%니까 9.7%를 줄여야 됩니다. 어떻게 줄일 방법이 있을까요? 이미 결산에도 나와 있는 거지만 재고를 증가시키거나 아니면은 운영 경비를 왕창 줄여야 됩니다. 운영 경비를 줄이는 방법은 딴 거 있겠습니까? 사람을 다시 자르는 거죠. 이런 원가 회계는 그 의사결정을 그런 방향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비교를 하면은 스루폿은 226만 원에 팔았을 때 47만 3천 원 났는데 원가 회계에는 재고가 감소하면은 18만 7천 원밖에 남질 않고 재고 증가 시에도 32만 9천 원뿐이 이익이 나질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더 판매 노력을 해서 276만 9,439원으로 판매 가격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스루풋은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로 계산하니까 71만 4천원으로 이익이 팍 늘어나는데 아까 매출 원가율을 30% 줄인다고 30%까지 줄인다고 하더라도 68만 원 정도 이익이 예상됩니다. 유통업은 원가 회계와 코리아 회계가 영업이익이 차이가 없어야 하는데 재고 증감에 의해 다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매출 원가율을 9.7% 줄여도 스루풋 이익에 따라가지 못한다. 왜냐하면 추가 판매는 제품 매입을 중단한 상태에서 판매 조건 전망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스루풋 회계를 코리아 회계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7월 4일 미국 독립기념일을 기념해서 이 스루풋 회계가 미국발로 들어왔던 건데 미국에서 주류를 아직 모르고 주류가 안 되고 있습니다만 저는 동일한 7월 4일 날 한국에서 코리아 회계라고 스루풋 회계를 명명하기로 했습니다. 다른 그 생존 우선순위에서 한번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만은 이 회계 복식 회계를 고려 상인들이 로마에 전수해 줬기 때문에 음, 그래서 고려니까 코리아 회계라고 그렇게 명명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코리아 회계로 부르도록 해보겠습니다. 스루풋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좀 잘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아예 제가 국뽕이라기보다는 합리적인 근거를 들어서 제가 지금 분석하는 방법이 코리아 회계다. 이렇게 제가 브랜드를 이제 브랜드명을 화장품도 브랜드로 하니까 제 분석 방법을 코리아 회계라고 그래서 자본주의인의 노동가치설 공산주의 원가 회계를 코리아 회계로 독립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기로 합니다. 여기다가 제가 설명을 했네요. 복식회계의 발원지인 고려를 생각해서 스루풋 회계를 코리아로부터 테스트베드로 실시하자고 로스차일드 여사가 주창해주면 된다. 대가로 한국에 충분한 자금 대출을 보장한다. 스루풋 회계를 그러니까 그 코리아 회계로 하시면은 우리가 그게 괜찮을 것 같으면 전 세계로 확산을 시켜 드릴 테니까 음, 대신 우리가 한국 그 달러 부족하지 않게 대출 그 해 드릴게요. 이러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ESG 초기 주창자 린 포레스터 드 로스차일드 여사 ESG를 쓰레기통에 버리고 새 용어 찾자고 이런 뉴스가 2023년에 나왔었는데 또한 포용적 자본주의를 말했었는데 공산주의도 포용하겠다는 것으로 그때 들렸었고요. 그런데 원가회계를 보니까 노동가치설이 바로 공산주의 원가회계하고 같은 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2026년 7월 4일 미국 독립 250주년을 맞아 이게 산업사회 250년하고 거의 같습니다. 그때 원가 회계가 생겼기 때문에 스루풋 회계를 의역으로 코리아 회계라고 명명하고자 합니다. 저거를 앞에다가 좀 세워야 되겠네요.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원가 회계끼리 있고 어, 공산주의끼리 있고 오른쪽은 코리아 웨이가 있습니다. 저의 절작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굿아이.